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는 데 관여한 싱가포르 국적자 등 개인 2명과 회사를 전격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3년 전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싱가포르와 타이완 국적자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인데 국무부는 북한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7일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개인 2명과 회사 3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싱가포르 국적자 곽이생과 타이완 출신 천시환으로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이 선박 커리저스호를 이용해 2019년 북한 남포로 유류를 운송하고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곽이생은 이미 지난해 같은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된 인물로 현재 연방수사국 FBI의 수배 대상입니다. 그의 선박 커리저스호도 지난해 민사 몰수 소송을 거쳐 미국 정부 자산으로 귀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곽이생에 대한 기소장과 커리저스호 몰수소장에 곽이생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한 행위 등을 고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2019년 9월 커리저스호가 북한 선박 새별호에 유류를 실어 나르고 직접 남포의 유류 하역시설에 정박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곽이생과 그의 사업 파트너인 천시생이 허가 없이 북한 정권의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에 의거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곽이생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마셜 제도 소재 뉴이스턴 쉬핑과 싱가포르 소재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 포트 서비스입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 범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 미국은 북한에 정제유를 운송한 개인 2명과 기관 3곳에 제재를 부과했고 이들의 행위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군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문제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있는 중국과 일부 친북 인사들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불안정한 행동의 주체는 북한이란 점을 거듭 분명했습니다. Well, if your question is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stabilizing actions, that is very clear. It is the DPRK, which this week we have seen a number of ballistic missile tests, all of which are in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not just pose a threat to its immediate neighbors, but also the region.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미국 정부의 새 대북 제재를 사례로 들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동맹 파트너들과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육군 제2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이 8일 한국에 순환 배치된다고 미 8군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 8군 사령부 공보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육군 제1기갑사단 예하 기갑여단 전투단이 9개월간의 순환 배치를 마치고 본국으로 복귀함에 따라 제2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이 최초로 한국에 순환 배치돼 8일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레이저 대공 무기를 탑재하고 기동성과 강한 화력을 갖춘 중형 장갑차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서 제1기갑여단 전투단이 운용하던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전투 차량 등의 장비는 계속 한국에 남아 운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8군 사령부는 이번에 배치될 제2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뛰어난 기동성과 집약된 전투력으로 다양한 지형이나 기상 여건에서도 효과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다며 한국에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민간 국제항공사인 전일본 공수항공 ANA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일본 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NA 항공의 대변인은 7일 북한이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떨어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관련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듣거나 위험 가능성을 공유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받았고 그 정보는 지상에 있는 공항뿐만 아니라 영내에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와 즉시 공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977년 유엔 산하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에 가입한 북한은 민간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2016년 2월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류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한때 한국 소유였던 선박은 버젓이 국제 해상을 돌아다니며 불법 활동을 벌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입니다. 7일 공개된 370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북한이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해 유류를 수입하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북한 유조선 16척이 27차례에 걸쳐 남포시설로 정제유를 반입하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유엔 회원국 한 곳으로부터 제공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북한은 45만 8,898배럴에 달하는 정제유를 남포로 유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에 허용된 연간 반입량의 90%에 해당하는 양으로 불과 4개월 만에 허용치를 거의 다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VOA가 보도했던 북한 서해 일대 선박 간 환적 장면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선박 2척에서 3척이 서로 맞닿은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3척이 맞댄 경우엔 이 중 한 척이 화물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에서 석탄 등 무거운 물체를 환적한 사실을 시사한 겁니다. 한때 한국 선박으로 2019년 한국을 떠날 당시 차항지를 북한으로 기재해 논란이 됐던 뉴콩크호는 여전히 국제 해상을 돌아다니며 각종 불법 행위를 벌인다는 점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가짜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전송하는 등 다른 선박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대북 정제유 운송에 가담했다는 지적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 역시 비중 있게 소개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구동하던 회사와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 등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 각각 6억 2,500만 달러와 8만 5천여 개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전문가 패널은 북한으로 사치품 유입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특히 북한에서 발견된 고급 카메라와 커피, 위스키 등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 관리들이 일본 미쓰비시의 SUV 차량 파제로를 사용하는 점에 주목하면서 해당 차량이 북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판매된 제품이라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캐나다 사이버 안보를 담당하는 통신안보청의 캐롤린 사비에르 청장이 사이버 범죄 위협에 대해 경고하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사비에르 청장은 6일 캐나다 의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프로그램은 캐나다에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 지원을 받는 행위자로부터의 사이버 위협 활동은 캐나다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운용과 정보 기술 또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비에르 청장은 이어 이런 범죄 집단은 랜섬웨어나 개인정보, 온라인 사기 행위 등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다며 실제로 최근 캐나다에 침투하려는 사례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라자루스 등 해커 집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며 이들을 암호화폐나 국가 정보 기밀 등 각종 해킹에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규정을 임시적으로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라파엘 원옥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새 규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는 내용입니다. 원옥 의원의 법안은 IRA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최종 조립 관련 규정은 2026년까지 유예하고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 관련 세금 공제 관련 규정도 오는 2031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IRA가 시행될 경우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가 아닌 한국과 유럽 등의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